이번 영상은 세제난 과학세상 물리학 1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단원별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 10번째로 고체 에너지띠 이론과 물질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고체의 전기적 특성, 오음의 법칙, 도체, 절연체,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그러면 먼저 고체의 전기적 특성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고체의 전기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고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아요. 어떤 형상을 갖고 있어서 그 기체나 액체처럼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 고체라고 얘기하는 걸 알고 있고, 그거의 전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할 때 전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류가 흐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나누냐면 잘 아는 것처럼 도체,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한번 뭐 얘기를 해보면 뭐 도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류를 잘 흐르는 거고, 부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흘리지 못하는 거,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만 흐르는 거야? 그죠? 반만 흐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이제 안 되는 거고, 전류가 반만 흘러도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할 것들의 중요한 내용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흘렀다가 조건에 따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도체가 됐다가 부도체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적 특성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고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고체가 있어요. 여기 고체가 단면적 A이고 길이 L인 고체가 있는데, 여기가 전기적 특성으로 도체냐 부도체냐 반도체냐 하는 것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제 갖다가 걸어요. 전화번호를 여기다 이제 배터리를 갖다 거는 거죠. 뭐. 전화번호를 걸면 지금 플러스이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이제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때 전류가 값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체가 되는 거고, 이제 전류가 거의 0에 가깝거나 0인 경우에 절연체가 되는 거고,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가 실리콘이나 저마늄, 반도체를 이룰 수 있는 물질이 여기 있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림을 갖다 그리게 되면 여기 고체를 이제 저항 R이라고 이렇게 놓고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를 건 걸 V이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V를 걸면 여기 고체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안 흐르면 부도체이고 흐르면 도체이고,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I 이퀄 전류는 저항 R분의 V다. 이것이 이제 오음의 법칙이고, 이것은 이제 따로 이제 뒤에서 또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전기적 특성.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체가 어떤 도체이냐, 부도체이냐, 반도체이냐 하는 것은 어떤 성질에 의해서 구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전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최적을 갖고 있는 곳에 전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전하가 이리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들어올 때 전류가 흐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면, 빠져나가거나 들어온다면 이 최적 안에 전하량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하겠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I 이퀄 dQ dt 이렇게 하는 것이 전류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전류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전하가 이제 최적 전하 밀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갖고 있고, 얘가 속도 V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J 이퀄
로, V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류, 이게 전류 밀도이고 속도이고 이게 최적 전압 밀도 이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한마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전하가 움직였다 그래요. 전하가 움직였다. 그러면 우리는 전하가 움직이는데 지금 이 고체라고 하는 곳에서 전하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 전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고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건데 전하가 움직여야 되는 건데 원자 핵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고체가 전류를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그런 전하량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 고체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원자들이 이렇게 전자들이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체가 되는 거고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면 부도체가 되는 거고 어떤 때는 움직였다가 어떤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된다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가 어떤 때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자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개념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것은 1924년 볼프강 파울리가 제안한 것으로 한 원자 내에 어떤 전자도 같은 양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각각의 전자들은 모두 다른 양자수 조합을 가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이 그 앞에서 우리 보호의 원자 모형을 할 때 그 원자의 양자 수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다른데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기저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부터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에너지 준위, 이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어서 여기에 전자만 존재를 할 수가 있고 그 중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자화되어 있는 이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밖에 있을 수 없다. 그걸 우리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의 전자들만 있는데 그러면 이 전자가 있을 때 기체의 원자 핵과 속박 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원자 핵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원자 핵에 가깝게 이렇게 있어서 위로 갈수록 뭐가 돼?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더 높은 에너지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에너지를 갖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으면 혹은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도체나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큰 에너지를 받아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부도체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들을 이제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체라고 한다면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서 이게 멀리 있어서 하나 이렇게 따로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체예요. 고체라고 한다면 이 원자들이 어떤 밀집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 그러면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원자 핵과 원자 핵의 두 개의 원자 핵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그곳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전기력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는 얘 따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가보게 되면 요거 가보게 되면 똑같은 에너지 준위였는데 그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래요? 여기에 있던 전자가 앉을 수 있는 곳과 얘가 앉을 수 있는 곳이 하나의 에너지 준위로 있으면 뭐를 위배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자 핵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에너지 준위가 뭐를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지 않고 띠를 이루게 되겠다.
그걸 우리는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자 핵이 이렇게 굉장히 밀집되어 있을 텐데,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여기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다가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곳에 가면 그거에 뭐가 띠를 이루어요. 여기 밴드 하나의 에너지 준위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띠를 이루어서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 띠를 이루고 있는 이런 부분 외에 이런 부분은 뭐예요? 그 전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없는 그런 관계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그 어떤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전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에너지를 받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겠다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그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에너지 띠를 이루고 있는, 이 에너지 띠를 이루고 있는 그런 관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채워져요? 여기 밑에부터 이렇게 채워지죠. 그럼 이렇게 채워지다가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채워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외곽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최외곽 전자가 뭐 에너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위로 뛰쳐나갈 수 있는 게 최외곽 전자부터 뛰쳐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전자들이 밑에서부터 꽉꽉 채우다가 최위에서 제일 높은 에너지에서 채워져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이 있어요. 고체 에너지 띠와 전기 전도성을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는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그 원자 핵의 낮은 데부터 전자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져 왔죠. 그 채워져 온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봤어요. 어느 때 절대 온도가 0K, 그 절대 온도 0K에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고 한다면 분자나 원자 등의 어떤 계를 입자의 에너지가 최선 상태가 되는, 그때 이제 여기 차곡차곡 떼어오다가 여기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데까지를, 최외곽 전자가 채워져 있는 데까지를 원자가 띠, 그 원자가 띠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밸런스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밸런스 밴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그 밸런스 밴드가 있는 거고, 원자가 띠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꽉 차 있으니까 여기는 전자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전도띠라고 얘기를 해서 전자의 이동이 자유로운 전도띠, 컨덕션 밴드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전자가 이리 온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자유스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데 절대 온도 0K에서는 여기가 꽉 차 있는 상태를 우리는 그 원자가 띠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비어 있는 상태를 전도띠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요거 이제 반도체라고 한다면 우리 그 아까 뭐라고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절대 온도 0K가 아니고 이제 얘가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기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이 요 띠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열 에너지도 되고 빛 에너지도 되고 전기적인 에너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 올라갈 수가 있다. 여기 전자가 이렇게 뛰어 올라갈 수가 있다. 전자가 뛰어 올라가면 전도띠에 전자가 왔는데 그 전도띠에서는 전자들이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기를 요 띠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을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소를 가진 고체들은 반도체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띠를 건너가게 되면 여기 원자가 띠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자유전자라고 해요.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이 원자가 띠에서는 여기에 전자들이 꽉 차 있었는데 빠져나가게 되면 빈 자리가 생기겠죠. 그죠? 빈 자리가 생기는 것을 그 양공이라고 하고 홀이라고 얘기를 해서, 전기적으로 보면 전자로 뛰어 올라간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 거고, 여기에 남아있는 그 빈 자리를 플러스 전하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반도체를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도체, 부도체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고로 있어요. 자, 거기에 반해서 여기에 보면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요거 반도체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뭐가 달라요? 띠 간격이 이렇게 달라요.
띠 간격이 여기가 더 넓죠. 그죠? 아까 얘기하기를 어떤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에 있던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들이 이리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전자들은 딱 거기에 그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없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하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류를 못 흘려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부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렇죠. 전도띠하고 원자가 띠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여기에 전도띠에 가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하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움직이니까 뭐가 되냐고 하냐면 고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고체가 반도체냐, 부도체냐, 도체냐, 특히 우리는 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 도체 중에서도 전류를 제어하는 저항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저항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것은 이제 전도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오늘은 우리는 반도체, 부도체, 도체가 에너지 T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도체에서 그 전도성, 보존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물질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걸어요. 지금 전압을 걸어서 여기 이제 걸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고,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 것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질에 따라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되냐면, 이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원자의 구조에서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이 물질에서 전류를 흐른 것은 우리는 전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자예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전하량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를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은 얼마나 잘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은 이런 원자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물질이 있어요. 요 물질이 요거예요. 요거에 원자 핵하고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가 이 원자 핵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으면 구속전자라서 전류에 기여를 못해요.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되냐면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가 돼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얘가 여기 전압원이 있어서 전압원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되면 전기력장이 형성이 돼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전기력장이 형성이 되면 전기력장에서 전하는 끌려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하가, 우리는 이렇게 전기력장이 형성되면 전자는 거꾸로 이렇게 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서 움직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 움직일 때 원자 핵을 이렇게 충돌하면서 움직여서 이게 계속해서 가속되지 않고 충돌하는데, 충돌을 조금 하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충돌을 많이 하면 전류가 조금 이제 덜 흐르게 되는 것들이요. 들죠? 그게 이제 저항 성분을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얼마만큼의 저항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전압원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원이 있고, 요 물질을 저항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비저항이라고 하는 걸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보기로 하고, 얘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류를 못 흐르게 만드는 그러한 성분들이 더 크면 클수록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표시를 했을 때 얘가 이와 같이 표시되는 걸 오음의 법칙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건 뭐 우리 이 수식은 잘 알고 있는 수식이죠.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는 전압을 저항값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 전압원은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 저항은 오음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물질에다가 전압을 걸어서 얼마나 전류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수식이 이건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I, 전류라고 하는 게 뭐고, 요 전압이라고 하는 게 뭐고, 저항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전압원이죠. 여기 전압원인데 볼테이지 소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볼테이지 소스는 투 터미널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2단자라고, 단자가 여기 이쪽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서 2단자 소자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뭐냐면 픽스드 볼테이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고정된 값을 갖고 있다. 만약에 이제 배터리로 생각하면 1.5V짜리 배터리라고 한다면 1.5V라고 한다면 고정된 전압을 갖고 있다. 그 고정된 전압이라고 하면 걔가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에 이제 저항값이 달라지고, 저항값을 뭐라고 하냐면 부하저항, 로드 레지스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전류값에 따라서 이 전압값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부하값하고 로드 레지스턴스, 부하 저항하고 전류값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아이디얼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압원이라고 한다면 고정된 값을 갖고 있는 이상적인 전압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제한, 굉장히 무한대의 전류값을 내보내는 전압원은 없지만, 여기서는 아이디얼 볼테이지를 전압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음의 법칙에서 전압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고정된 전압값을 내보내는 것이다 하는 거고,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렉트리크 커런트이고 뭐 흐름인데, 뭐의 흐름이냐면 이 전하들의 흐름, 전하 입자들의 흐름이고, 그것은 일렉트론이나 이온 이런 것들이 흐르는데, 어디에 흐르냐면 도체나 그리고 자유 공간에서 이렇게 흘러갈 때 전류를 흘려준다. 여기 전류를 흘려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여기 전압원이 이제 검은 걸로 되어 있는 게 전압원이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냐면 포지티브 차지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한다면 이그 전압원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 전기력 장애에 의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고, 그린 같은 경우, 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일렉트론의 흐름이죠.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고 있으니까 얘하고 거꾸로 흐른다. 실제적으로 전류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 이 빨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흐르더라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하고는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 전하들의 흐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오음의 법칙에서 아까 이제 전압원이 뭐고 전류가 뭔지를 얘기를 했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리컬 레지스턴스인데 뭐냐면 일렉트릭 커런트, 전기적인 전류를 흐르는 것을 뭐 한다? 오포지션, 반대로 이제 하는 거다. 못 흐르게 만드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저항의 반대, 그거의 역수는 뭐라고 하냐면 일렉트릭 그걸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지스턴스하고 컨덕턴스가 있는데, 레지스턴스의 역수가 이제 컨덕턴스가 되는 거고, 그런 레지스턴스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기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마찰, 뭐 어떤 것들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일 때 마찰이 심하면 못 가게 만들잖아요. 이런 전기적인 저항도 그런 마찰하고 비슷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이고, 이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를 갖고 있냐면 이와 같이 오음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표시를 하고, 읽기를 OHM, 오음이라고 이렇게 읽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덕턴스는 우리는 이거의 역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컨덕턴스는 단위가 뭐냐면 지멘스라고 그래서 S라고 막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요 지멘스라고 하는 단위는 요 오음의 역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오음의 역수를 이렇게
OHM의 거꾸로 하면 뭐예요? MHO가 되죠. 그죠? MHO라고 하고 모라고 읽어요. 옴 대신 모라고 읽고 이것도 거꾸로 이 오메가를 뒤집어 놓은 이런 표시를 모라고 얘기한다. 컨덕턴스 값은 그러니까 레지스턴스 값의 역수 값으로 쓰고 지멘스라고 하는 단위도 쓰기도 하고 모라고 하는 단위도 쓰기도 한다. 그러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냐면 자, 이거 I 이퀄 R분의 V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것이 흘러가는 거 물이죠. 물.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전류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들이 압력이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으면 압력이 큰 거고 적게 채워져 있으면 압력이 작은 거죠. 그 압력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전압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똑같은 흐름을 equal flow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류값이 똑같은데 압력을 조금만 가해도 똑같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많이 가해 이렇게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표시하기를 여기에 파이프가 조금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막혀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얘는 잘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항값이 작다. 그래서 small r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막혀서 물의 압력이 세야 여기가 이제 똑같은 흐름을 가질 수 있어서 large R 값이 큰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컨덕턴스 값을 G라고 생각하면 R 값의 역수니까 이 작은 R에 대해서 여기는 큰 G가 되는 거고 큰 R에 대해서 작은 G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기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 생각을 하면 전압이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압력을 가하느냐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얼마나 전류가 흐르냐 하는 거고 얼마나 원활하게 물을 흐르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저항값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비저항하고 그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저항이 여기 물질이 있으면 저항 성분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저항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저항 오음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 길이가 있고 여기 단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길이 L만큼 있고 단면적 A만큼 있을 때 단면적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 A에 반비례하고 길이 L에 비례하는 이런 값인데 여기에 그 저항값이 요거에 비례상수값 로가 있는데 그 비례상수값을 비저항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비저항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이 커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못 흐르게 만드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이런 비저항값이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저항값의 단위는 오음하고 이렇게 곱하기 메타한 이런 값들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그마라고 표시를 하고 요 이제 아까 얘기하기를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랬는데 전기 전도도는 컨덕턴스니까 요거 R하고 요거의 역수가 G라 그랬죠. G라고 하는 것은 역수 값으로 쓸 수가 있어. 시그마는 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시그마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비저항 값의 역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지멘스 파 미터 단위가 요거 이거가 지멘스 파 미터 또는 오hm 미터 분의 1 이런 만큼의 그런 단위를 갖고 있다. 이걸 쓴다고 한다면 오hm 메타 이러니까 이거에 뒤집어진 거는 뭐였죠? 아까 이렇게 생긴 모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기 전도도는 전하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완벽한 도체는 전기 전도도 시그마 값이 무한대이고 완벽한 부도체는 시그마 값이 0인 그런 상태를 갖고 있다. 근데 완벽한 도체 같은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전기 전도도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물질을 은, 구리, 금, 철, 바닷물, 실리콘, 민물, 유리, 고무. 우리가 알듯이 유리, 고무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부도체죠. 그리고 이제 은, 구리, 금 이런 철 이런 것들은 이제 도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시그마 값인데 얼마나 전기를 잘 흘려줄 것인가 하는 걸 보니까 6.2 곱하기 10의 7승 단위는 시멘스 퍼 미터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여기는 5.8 곱하기 10의 7승 4.1 곱하기 10의 7승 1000은 10의 7승이니까 굉장히 큰 값의 전기 전도도를 갖고 있고 바닷물은 이제 우리 물도 전기를 이렇게 흘러주잖아요.
그런 값들이 이제 4 정도.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값이면 전기를 흘려줄 수 있고, 얘가 이제 고무, 유리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17승,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흘려주지 않아서 이제 부도체에 해당되는 그런 값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체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봤었는데, 이번 시간에 여기에 볼 그림들은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보충하는 설명인데, 한번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오른쪽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탄소 원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탄소 원자들의 간격을 가로축에 이제 있죠. 가로축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으면 인터아토믹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자들 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여기 있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가 이제 원자들 간의 간격이 줄어드는 거죠. 원자들 간의 간격이 줄어들면 이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다가 SP 이게 있다가 에너지 레벨이 분리가 돼요.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이와 같이 분리가 돼서 거기에 에너지 레벨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에너지 레벨에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하면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는 두 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다. 하나만 존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에는 원자가 띠라 그래서 밸런스 밴드, 여기에는 전자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위에 있는 것은 컨덕션 밴드, 전도 띠라 그래서 거기에는 전자들이 이제 비어 있는, 나중에는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 원자가 띠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으면, 위에가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으면 컨덕션 밴드, 전도 띠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 밴드 갭, 이제 여기 띠 간격에 따라서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기 뛰어 올라갈 수 없게 되면 절연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에너지를 받지 않아도 전자들이 자유스럽게 여기 전도띠하고 가전자띠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도체가 되는 거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에 그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반도체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에너지 띠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를 확장한 거잖아요. 에너지 띠를. 이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데, 그 에너지 레벨의 간격이 10의 마이너스 22승 1렉트론 볼트니까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있는 것들죠.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원자가 띠에는 전자들이 꽉 차 있고, 여기에는 전자들이 완전히 비어 있는데 에너지를 받으면 드문드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공부하는 것이 도체, 절연체, 반도체니까 이와 같은 그림을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건데, 이와 같은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한번 그림을 보죠. 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체죠. 그죠?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부도체, 절연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세마이컨덕터, 반도체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고, 여기 검은 걸로 되어 있는 것은 뭐를 뜻하고 있냐면, 전자들이 꽉 차 있다. 전자들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그죠? 밸런스 밴드 원자가 띠이고,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은 전자들이 완전히 비어 있다. 여기 검은 데에서 점점 가면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전자들이 차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덜 차 있고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겠죠. 절대 온도 0K에서는 밑에는 완전히 차 있고 위에는 완전히 비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근데 우리 메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검은 거하고 하얀 거가 섞여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요? 원자가띠하고 컨덕션 밴드가 섞여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절연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와 그거 사이에 원자가띠하고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띠 간격인데, 띠 간격이 점점점 멀어지죠. 그죠? 여기는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고, 여기는 점점 멀어져 있어서, 여기 멀어지면 이 띠 간격이 뭐라 그랬냐면, 이 띠 간격 내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멀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절연체가 되는 그런 관계들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는 도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조금 간격이 좁으니까 나중에 보면 에너지를 받으면 올라갈 수가 있어서 반도체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에너지를 받아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절연체가 되는 그런 관계들을 갖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페르미준이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페르미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온도 0K에서는 고체 내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 중 0K에서 근데 0K가 아닌 임의의 온도에서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에너지다.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뜻할까요? 만약에 절연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전자가 꽉 차 있는 거고 여기는 완전히 비어 있는 거니까 꽉 차 있는 것과 완전히 비어 있는 곳의 중간쯤이 뭐가 되겠어요? 페르미준위가 되겠죠. 이 페르미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가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EF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게 되면 된다. 그럼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반도체, 진성 반도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걸 보게 되면 절대 온도 0K 그리고 온도가 이제 임의의 온도로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에 올라간 개수만큼이 되니까 그 중간쯤이 뭐가 되겠어요?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 그런 가진 에너지 준위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도체에서도 그 중간쯤을 우리는 에너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 발견된다는 게 이제 채워진다 그런 얘기죠. 2분의 1이 되는 그런 지점을 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이 단원에서 이제 반도체를 배우고 나서 그걸 가지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리고 다이오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까지는 공부를 안 하더라도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 도체, 절연체, 반도체가 있지만 이 반도체 내부에서 어떻게 이 원자가 띠에서 전도 띠로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전류를 형성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전류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반도체 내부에 전류에 기여하는 전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하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움직이는 걸 우리는 나르게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이제 캐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띠 간격이 있고 여기에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띠 간격이 이렇게 절연체처럼 여기 보면 절연체 다이아몬드죠. 5.33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실리콘, 규소, 저마늄, 게르마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1몇, 뭐 0몇 하니까 이거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도체하고 절연체가 다른 점은 띠 간격이 있지만 띠 간격이 이 원자가 띠에 뭐가 있어요? 전자들이 꽉 차 있죠. 그죠? 그 전자들이 꽉 차 있는 것이 에너지를 받아서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열 에너지 어떤 온도를 0K에서 300K로 이렇게 올린다고 한다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원자가 띠에 있던 것들이 전자들이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때 전류가 흐르려고 한다면 이 전도띠에 전자가 뛰어 올라가야 여기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전류를 형성하는 데는 이 반도체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죠.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원자가 띠에 에너지 준위에 일렉트론 전자들이 꽉 차 있다가 지금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전도띠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 빈자리가 생기겠죠. 꽉 차 있었는데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이 빈자리 전자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빈자리는 뭐가 된 거냐면 전기적으로 플러스가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 양공이라고 얘기해. 여기 양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홀이라고 하고 양공 혹은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띤 그런 성질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 전도띠로 넘어가면 이제 전자가 올라갔으니까 이 전자는 뭐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기를 띤
것들이 된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전류를 형성하고 있는 두 가지 전하가 있는데 전도띠에서 우리는 이게 자유전자, 이제 전기적으로는 음성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자가 떠났던 빈 자리, 그게 플러스 전하인데 원자가 띠에 있다. 그것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여기 이 그림 한번 봐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다가 배터리를 가지고 전원을 가지고 요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있죠. 그죠?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걸리냐면 전기력장이 걸려요. 전기력장이 걸리면 이 전기력장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것은 끌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전하, 양공이라고 하는 것이 밀려가게 되면 뭐가?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도 이렇게 오게 되면 전류는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반도체 내부에서는 이와 같이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과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내부에서 전하가 전류를 형성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양공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요 양공의 개수하고 여기 자유전자의 개수는 똑같겠죠, 그죠? 올라간 빈 자리였으니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전도띠에 전자를 형성하고 원자가띠에 이제 양공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해서 전류를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차지 캐리어, 전하 나르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캐리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래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자가띠에 있는 것들이 전도띠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냐면 요 띠 간격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더 크면 클수록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것들이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근데 뭐 빛이나 전기 에너지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온도를 한번 올렸다고 생각. 열 에너지. 그러면 당연히 온도를 올리면 열 에너지가 커지니까 여기 원자가 띠에 어, 양공의 농도, 그리고 전도띠에 전자의 농도가 더 커지겠죠. 뭐 어떤 얘기예요? 온도의 함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온도의 함수는 이와 같은 수식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이제 어떤 걸 뜻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이제 확률이에요. 확률. 뭐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쪽 축이 이제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값에 따라서 확률 값은 제로에서 1까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확률 값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꽉 차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원자가 띠에 전자가 차 있는 것처럼 확률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가 완전히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확률 값이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KB라고 하는 것은 볼트망상수이고 이런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대 온도잖아요. 그때 이 지수함수 2의 2 이게 에너지이고 뮤라고 하는 값은 그 중간 값이에요. 중간 값인데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회름의 준위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이 온도에 따라서 확률 값이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온도가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이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면 위로 가면 온도가 커지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온도가 작아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커브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 커브가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확률이 1인 곳이 여기가 이제 확률이 1인 곳이고 여기가 확률이 제로인 곳이고, 그러면 중간쯤은 해 0.5가 이제 확률이 0.5인 곳이죠. 이렇게 0.5인 곳을 한번 이렇게 쫓아가 보세요. 쫓아가 보면 여기가 되겠죠. 이 곳이 뭐냐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인 곳. 아까 뭐라 그랬죠? 페르미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2분의 1인 곳을 이렇게 와보면 여기에 0.55 일렉트론, 예를 들어서 0.55 일렉트론 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페르미 준위가 0.55 일렉트론 볼트가 해당되는 거고, 이제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페르미 준위가 되는 거죠. 확률이 2분의 1
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곳이니까 그러면 이제 페르미 랩의 에너지 준위가 0.5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확률이 1인 곳이에요. 확률이 1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꽉 차 있는 거고 확률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할 때 페르미 준위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가 원자가 띠였죠. 원자가 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똑같이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진성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이만큼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죠.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전도띠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원자가 띠였고 전도띠였는데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꽉 차 있었고 지금 전자가 꽉 차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떨어져 있는 이제 전도띠에는 이제 전자가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커브를 그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확률,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인데 이 부분은 뭐가요?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1인 곳에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뭐예요? 이만큼 여기에 있는 전자가 빠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농도가 이 값이 크면 여기 면적이 크면 클수록 농도가 높은 거고 여기 이 면적이 크면 무슨 농도가 높아요? 그죠? 양공의 농도, 전공의 농도가 홀의 농도가 높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도에 따라서 이 커브가 아까처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온도를 높여 볼게요. 그러면 여기 면적이 더 커지겠죠? 온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멈추게 되면 아까 여기 생각했던 이 면적이 여기 면적이 커졌죠. 이 면적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양궁의 농도가 커진 거고 여기에 전자의 농도가 커져서 그 농도가 커지면 거기에 캐리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나르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전류를 더 많이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전류를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띠 관점에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특히 반도체 내부에서 그런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하, 그 전자라고 하는 것과 양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전류를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 에너지띠 관점에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쪽이 이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죠.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기를 에너지 띠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띠 간격, 그리고 전자의 이동, 전기 전도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에너지 띠 구조 관점에서 살펴보면 에너지 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원자가 띠하고 전도 띠가 있는데 이 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띠가 일부만 차 있거나 전도띠가 겹쳐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뭐 절연체와 반도체는 절연체하고 반도체는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그 간격이 작으면 반도체가 되는 거고 크면 절연체. 작다 크다고 하는 것은 여기 원자가 띠에 있는 거 전자가 이렇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면 전류를 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절연체와 반도체 사이에는 띠 간격이 도체는 없다, 절연체는 크다, 반도체는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전자의 이동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뭐 도체는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도 쉽게 전도띠를 넘어가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근데 절연체 같은 경우는 여기 띠 간격이 이렇게 커서 전류를 형성할 수 없다,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일부가 넘어가고 나중에 보게 되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런 그 전자의 농도하고 전공의 농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전도도를 보면 뭐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도체 같은 경우는 전도도가 크고 반도체는 이제 그 중간쯤 되고 도체하고 전연체 중간쯤 되고 절연체 같은 경우는 매우 작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고체 에너지띠 이론과 물질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됐던 내용들은 고체의 전기적 특성, 오음의 법칙,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통합한 내용이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